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고리 원전 2호기가 2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AI 등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2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노후 원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만큼 철저한 점검으로 예정된 기간까지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두 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설계 수명이 다한 다른 원전들의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에 결론이 나야 할 계속 운전 안건은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3건의 신규 고시 제정,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 등 다른 중요한 안건과 같이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안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 운전을 승인하면서 가동 정지 2년 반 만에 연장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는 동일한 발전소가 외국에서 또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운전도 하고 있고 안전성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노후 원전은 정밀 점검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10개 원전에 대해 신청한 계속운전 심사의 첫 사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에 대한 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 2호기 계속 운전을 승인한 데 대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2030년 이전엔 운전 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대상으로 계속 운전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허가가 향후 국가에너지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설비 개선을 마치고 규제기관의 정기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내년 2월에 고리 2호기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본 연구를 복원하고 연구기간을 확대한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내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2조 7,362억 원 규모의 기초연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7.1%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15,851개로 28.2% 증가했고 신규 과제 수도 7,022개로 전년보다 86.2%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연구자 복귀를 지원하는 신규 트랙을 신설하고 단계 평가 주기를 5년으로 늘려 대부분의 과제에서 단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창의 연구를 대체하는 핵심 연구 유형 A의 연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에서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신진 연구를 위한 씨앗 연구를 신진 연구 유형 A로 바꿔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며
연구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는 일정 기간 후속 연구 지원도 제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앞으로는 간단히 망막혈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관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해 발병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조영제를 사용하는 심장 CT나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눈의 망막 혈관 검사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눈 속의 미세한 혈관이 약해진 상태면 심장으로 이어지는 큰 혈관의 기능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50% 생각하시면 되는데 40 넘은 분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게 있는데 증상이 없다. 그러면 망막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죠. 밀도가 떨어져 있으면 다른 혈관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연구팀이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1,286명을 분석한 결과 망막 혈관의 밀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동맥경화 위험이 최대 3배가량 높았습니다. 망막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특히 조영제나 주사, 동공 확장 없이도 가능하고 검사 시간도 30초 이내로 혈관 건강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층에는 큰 혈관들이나 아니면은 동맥에서 유래된 그 세동맥들이나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맥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그런 표층이 더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간단한 망막 혈관 검사를 통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가을을 맞아 전국 산들이 붉게 물들고 있지만 예년처럼 짙고 선명한 단풍을 보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올해는 단풍의 시기와 색이 전과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붉고 노란 단풍이 산자락을 물들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모습이지만 예년 절정의 선명함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풍 명소인 단풍 터널 앞입니다. 11월 중순인 이맘때쯤이면 이미 빨갛게 절정을 이뤘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곳곳에 초록빛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단풍 명소인 전북 정읍 내장산. 산림청은 올해 절정을 11월 6일로 예측했지만 당시 단풍은 절반 정도만 물든 상태였습니다. 실제 절정은 11일로 5일가량 늦어졌고 짙은 붉은빛이 유지되는 기간도 예년의 3주에서 열흘 남짓으로 크게 짧아졌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단풍의 절정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돌아가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단풍이 안 들었었어요. 한 30-40%만 들었었는데 관광객들도 달라진 풍경을 체감합니다. 옛날에는 단풍이 전체적으로 빨갛고 노랗고 아주 진짜 진하고 너무 이뻤었거든요. 근데 왠지 해마다 해가 갈수록 이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전체가 이렇게 빨갛고 색깔이 이렇게 선명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은 늦더위와 작은 비, 낮은 일교차가 겹치면서 단풍이 물들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기후변화로 가을 시작이 늦어진 데다 짧아진 탓에 단풍이 색을 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단풍이 물들기 시작을 하는데 10월까지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최저기온이 5도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단풍에 물이 들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단풍 시기가 늦어졌고요. 제주 한라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단풍이 늦어지거나 색이 옅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가 가을 풍광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배터리로 가는 농기계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이 국내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전북 익산에 배터리 안전과 부품 품질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친환경 농기계 시험 건물을 세웠습니다. 농진원은 이 시설 운영으로 전기 농기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능일 파업을 피한 서울 시내버스가 추가 교섭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처음 협상 테이블에 올라 대화 물꼬가 트이면서 실무 교섭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운송사업조합이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수능 앞 파업으로 번질 뻔했던 노사 갈등을 물밑 교섭을 통해 임시로 봉합한 데 이어 추가 교섭에 나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내걸었지만 실제 쟁점은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 시간과 급여 계산 방식을 놓고 노사가 크게 엇갈려 온 겁니다. 최근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급여 계산 방식은 다른 해석의 여지를 두면서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사측이 판결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노조가 수능 파업을 유보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요. 동아운수의 구보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과 함께 충분히 협의를 신속하게 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미뤄왔던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안이 협상 테이블에 처음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임금 체계 개편이 있지 않으면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는데 기존에는 단체 교섭 요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노사는 최대한 빨리 타결을 해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어 실무 교섭을 촘촘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사측은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비용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서울시와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서울시와 사측 대응을 보고 앞으로 파업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이미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각 버스 회사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유통업계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끝낸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롯데백화점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90여 개 패션 브랜드를 10%에서 30% 할인 판매하고 일부 브랜드의 사은 행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스파 브랜드와 스포츠 브랜드의 주요 상품을 최대 20%까지 할인합니다. CJ 올리브영은 20일까지 만 14세부터 19세 멤버십 회원이 2만 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 등을 현장에서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인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글렌이 처음으로 미 항공우주국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뉴글렌 로켓은 미 동부시간 기준 13일 오후 3시 5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어 약 9분 뒤에는 재사용을 위한 1단계 로켓 부스터를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 회수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로켓 부스터가 플랫폼에 수직으로 착륙하자 이를 지켜보던 회사 직원들이 환호했고 베이조스 창업자도 발사 통제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국인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의 이름을 딴 뉴 글렌은 98m 높이의 로켓으로 화성 탐사를 위해 모험이란 뜻을 담은 쌍둥이 무인 우주선 에스커페이드 2대를 탑재했습니다. 미국 정보기술 기업 IBM이 4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양자 컴퓨터용 칩을 개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IBM은 새로운 실험용 양자 컴퓨터 칩 룬을 개발했으며 이 칩이 2029년까지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강력한 슈퍼컴퓨터도 해결하는 데 수년이 걸리는 각종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인 큐비트가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빛 등에 극단적으로 민감해 손상되기 쉽고 이에 따라 오류가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스마트폰 앱 결제 수수료를 과다 징수한다는 비판을 받는 애플이 미니 앱에 대한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가 운영하는 미니 앱 동반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수수료를 15%만 징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애플이 부과하는 앱 결제 수수료 30%의 절반 수준입니다. 미니 앱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장터 앱스토어에서 직접 내려받지 않고 다른 앱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경량 앱으로 간단한 게임이나 단순 기능을 갖춘 앱이지만 최근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 셧다운 사태가 43일 만에 막을 내리면서 공공서비스가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항공편 운항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고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정부 사무실. 짐가방과 커피 등을 든 공무원들이 약 한 달 반의 무급 휴직을 끝내고 줄줄이 출근합니다. I'm happy to see all my coworkers again. I brought in some pastries for everybody, so we can enjoy our first day back. 이에 따라 각종 공공 서비스가 재개됐는데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4,200만 명의 식품 지원 복구에 백악관은 몇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전체 수급자들에 대한 전액 지급은 며칠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week, most will receive it at the very latest on Monday. The program is fund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it is the 50 states and 50 different infrastructures. 미국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6% 감축 운항이 유지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됐고 항공업계에선 정상화에 1, 2주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촉발한 정치적 분열의 불씨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세 배 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내년 중간선거를 1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American people, you should not forget this. When we come up to midterms and other things, don't forget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Either Republicans finally decide to extend the Affordable Care Act tax credits this year, or the American people will throw Republicans out of their jobs next year. 현재 주요 매체들은 셧다운 종료를 승자 없는 임시 휴전으로 평가하며 내년 초 또다시 셧다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 업무 정지가 끝났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는 여전히 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정부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일 전망인 만큼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해결됐지만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비농업 고용 보고서 발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The October employment report for the payroll side will be able to be calculated, but the household survey wasn't completed. But we will never know what the unemployment rate was in October. 미국 노동통계국이 매달 발표하는 물가와 고용 지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중요한 통계. 특히 CPI는 물가의 동향을, 고용 보고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훼손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물가와 고용 지표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상황. 실제로 연간 CPI 상승률은 4월 2.3%에서부터 시작해 9월 3%로 연준의 목표인 2%를 훨씬 넘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미국 정부의 경제 지표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인하를 놓고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12월 기준금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연준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물가 인상과 경기 둔화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 금리 인하의 향방을 고용과 물가 중 어느 쪽 상황이 더 심각하냐가 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경제 지표 모두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인 정책 불확실성의 안개는 더욱 짙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이 커피와 바나나 주 수입처인 에콰도르와 과테말라에 대해 일부 품목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두 나라와의 상호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공동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하거나 채굴, 생산할 수 없는 에콰도르, 과테말라산 특정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미국의 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고 과테말라의 경우 미국산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프랑스 왕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88억 유로, 우리 돈 약 1,500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이 보석들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다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잘게 분해돼 암시장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한 도둑들은 단 10분 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No respectable person, jeweler, dealer, auction house would touch these jewels. They are simply too hot to handle, which unfortunately leads us to believe that in order to hide the crime, the criminals will have to break them down. 보석 재연마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술 훼손입니다. If you remove that historical part, maybe you can decrease the price, I don't know, by 2, 3 or 4.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이미 해외 암시장으로 보석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 보석 거래의 중심지인 벨기에 엔트워프가 유력한 거래처로 거론됩니다. Most of what they took from the Louvre are small diamonds, old diamonds, so they are not marked. You cannot follow them.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박물관에서 100건 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이 현지 시간 13일 엄수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사건 당시 국가 수반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파리 외곽 축구 경기장을 시작으로 파리 19와 11구에 있는 테러 현장 5곳을 돌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각 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고 헌화하며 고인을 기리기 위해 묵념했습니다. 추모식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총 85건, 올해에만 6건의 테러가 저지됐다며 프랑스에 무기를 들려는 자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고 테러와의 싸움을 쉬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